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친남입니다. 드디어 창현과 지한이가 동거 촬영을 하지 않은 사연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화를 보고 느낀 건 여태까지 지한이가 먹었던 욕을 창현이가 다 가져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둘이 멀어지게 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 둘은 안 맞습니다. 여러모로 결이 다른 두 사람이 억지로 서로한테 맞춰보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두 번째는 평창 촬영 이후 창현이는 MBC를 퇴사하게 되는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창현이의 입장은 지한이랑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자녀에 대한 생각을 맞춰보고자 하는 건데, 창현이의 의견은 자신의 딸을 책임져주고 돌봐줄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이 말만 들었을 땐 저는 처음에 지한이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배려해서 나온 말이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지한이에게 부모가 아닌 좋은 어른의 역할을 기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한 입장에서는 약간 벙찔 것 같은 게,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난 사람들이 출연해서 다른 사람으로 그 아픔을 승화하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거기엔 양육에 대한 각오도 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창현이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음 대사에서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현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딸만 한 명 있는데 내가 세 사람을 모두 신경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한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기대 안 한다고 한 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창현 자신이 그런 부담을 지기 싫다는 걸 저렇게 말하는 거였는데요. 지한이의 입장은 그런 양육에 대한 딥한 얘기는 우리 서로의 감정이 발전을 하고 생각할 문제인데, 마음을 키워나가기도 전에 자녀 이야기부터 하니까 나에 대한 사랑은 뒷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이 맞다고 보는 게, 둘 다 최종 선택은 하긴 했는데 서로에게 마음이 큰 상태로 선택했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평창 촬영이 끝나고 서로의 감정을 더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선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창현이랑 지한이가 회사 점심시간에만 데이트를 한 사연도 공개가 되는데, 사실 지한이는 창현이가 회사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게 좀 부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스타일이 점심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알아보니 부담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거 어떤 느낌인지 직장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창현이랑 밥 한번 먹고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잘 되고 있냐, 어떤 사람이냐 등 귀찮은 질문들이 쏟아지니까 사실 좀 불편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한이는 점심시간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창현이는 혼자 육아를 한 입장에서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시간을 못 내니까 지한이는 따로 볼 시간이 없으면 우리 연애는 욕심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이 말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지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돌싱글즈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창현이가 지한이에게 각별한 사랑을 느꼈다면 저녁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지 않았을까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한 번은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창현이는 지한이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 감정을 지한이도 느꼈기 때문에 본인도 마음이 크지 않은 상황에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현이는 MBC를 퇴사하게 됩니다. 창현이 입장에선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힘든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본인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데,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럴 거였으면 지한이랑 만날 때만큼은 본인 힘든 거 티 안 나게 완벽하게 숨기든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한이는 창현이가 힘든 게 되게 보였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감정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깔끔하게 힘든 감정은 완벽하게 숨기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을 하던지, 아니면 힘든 부분도 공유하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누던지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지한이한테 보낸 창현이의 카톡 하나가 공개가 되었는데 네가 걸을 수 있으면 나든 좋아 2탄입니다. 창현이가 하는 말들은 대충 보면 다 그럴싸한데 좀 들여다보면 본인 포장과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갈 여지를 늘 만들어 놓는데요. 이 카톡만 봐도 처음에 계속 옆에 있어 달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고 네가 그럼에도 날 기다려준다면 나는 최대한 빨리 회복해볼게 이런 의미인데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이 선택이라는 걸 할 때 거기에 따른 이득과 손해가 있잖아요. 창현이는 이 둘을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여기까지밖에 행동이 안 나오는데 네가 힘들면 헤어지고 괜찮으면 날 좀 기다려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 되는 걸 멀리만 가지 말아달라. 최대한 회복하겠다.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모습이 너무 하남자 같더라고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불확실한 감정밖에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한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나는 뭘까? 라고 말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창현이가 또 비겁하게 느껴졌던 게 계속 지한이 딸 윤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지한이에 대한 관심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여자가 그걸 자기에 대한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창현이는 자기가 빠져나갈 구실을 늘 만드는 성격 같아요. 회사 점심시간에 찾아간 것도 그렇고 진심을 담아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나중에 자기한테 날아올 화살에 대한 방어를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저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두 사람이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마지막 회에서는 지한이가 창현이보다 관계 발전의 의지가 있다고까지 느껴졌는데 물론 창현이에 대한 속마음은 제가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여지는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느꼈답니다. 그래도 덕분에 화제성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미련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현생에 집중하시면서 나중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돌싱글즈 마지막 회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연프를 찾아서 리뷰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